이번 시간은 활쏘기 기초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활쏘기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에 해야 될 것이 앞에서 준비 단계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활을 내기 위해서, 활을 쏘기 위해서는 활을 당길 수 있는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국력. 그러니까 활을 당기는 힘이죠. 활을 당겨야만 충분히 당겨서 그것을 뿌려야만 그래야만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활쏘기 기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활을 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을 이렇게 걸어서 당기는 연습을 하면은 처음에 익숙지 않고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살을 현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화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이 앞으로 나가겠죠. 활을 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화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어떤 물체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 그래서 활쏘기 기초 단계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이, 숙달하게 되는 것이 활을 당기는 것인데, 이때는 화살을 걸질 않고 활을 당기기를 연습을 합니다. 이것을 빈활 당기기라고 합니다. 빈활 당기기 연습은 처음 활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사람의,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의 또 궁체, 활 쏘는 모습, 활 쏘는 또 방법, 그리고 몸가짐, 이런 것들을 처음 숙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3살 버릇 80 간다고 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 잘못 이 기초 단계를 숙지하게 되면 그 버릇을 쉽사리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빈활 당기기, 화살을 비록 걸어서 직접 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빈활 당기기 연습은 매우 중요한,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활쏘기 전 빈활 당기기를 지속하며 자세를 가다놓는 것이 좋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운동의 기초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 기본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에 또 그 확장성이 생기는 것이죠. 확장성이라고 한다면 활쏘기에 가장 적합한 그 궁체를 갖추어야만이 활의 실력, 그러니까 맞춤대라고 보통 하는데,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빈활 당기기를 지속하며 자세를 가다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빈활 당기기 연습을 통해 올바른 만작 자세를 익히고 국력을 기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소한 단어가 만작이라고 되어 있고, 국력을 이제 한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작은 활을 충분히 당긴 상태를 만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걸어서 당겼을 때 그 화살의 촉 부분이 중손 엄지손가락 아니면 활의 그 출전피까지 이렇게 화살의 상사 또는 촉이 들어오는 상태의 그러한 몸 자세를
만작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이 처음 활을 배우게 되면 두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현을 잡고 당기는 것이 아니고 엄지손가락으로만 또 그 엄지손가락을 지탱해주는 검지 또는 중지 이 세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만 당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근육은 따로 있습니다. 각종의 운동 종목마다 그 근육이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쏘기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현을 당기는 근육은 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또 수련을 통해서 국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당기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국력은 글자 그대로 활을 당기는 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국력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활손 연조가, 활손지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물을 때 당신은 국력이 얼마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0년이 됐고, 나는 뭐 20년이 됐고, 나는 30년이 됐고, 이제 신사입니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국력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활 당기 연습을 통해 올바른 만작 자세, 그러니까 이제 자세도 올바르냐, 이게 올바르다는 것은 그 자세를 갖춤으로써 앞으로 활쏘기가 계속 활쏘는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렇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올바른 만작 자세를 익히고 국력을 기른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활은 최대한 낮은 세기를 선택한다. 최대한 낮은 세기를, 이제 세기라는 말은 이제 센 거죠. 세기. 네, 세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뭐 한근, 두근, 이게 무게를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서 활의 세기를 구분을 해서 도량을 이렇게 삼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서양화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파운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파운드 이하라고 여기다 해놨지만 이것은 활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30파운드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활은 최대한 낮은 세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일단 낮은, 그러니까 약한 활로 활을 해야만, 그러니까 내가 당길 수 있는, 충분히 당길 수 있는 약한 활로 시작을 하면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올바른 만작 자세를 이렇게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꾸 당겨서 버티면서 국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한 활을 선택을 해서 자세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신에게 알맞은 깍지를 사용한다. 깍지는 뭐라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엄지거리 사법이라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현을 당기는 그 활 쏘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엄지거리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은 활 쏘는 법이죠. 그래서 엄지로 당겨야 하기 때문에 맨살로, 그러니까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활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 손가락에 맞는 깍지, 여기는 깍지라고 했지만 이제 각지라고도 합니다. 각은 이제 뿔각, 소뿔로 만든 각지, 뭐 플라스틱 각지도 있고, 여러분들은 플라스틱 각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각지를 엄지손가락에 끼워야 되는데, 끼우고 혀를 당겨야 되는데, 이때 엄지손가락이 붓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알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뭐냐면
너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꽉 끼는 깍지는 결국은 잘 맞지 않는 거, 알맞지 않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깍지가 당겼을 때 빠져나가지 않을 상황에서 또한 엄지손가락에 꽉 끼지 않는 상황에 그런 정도의 깍지를 골라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깍지손 팔꿈치가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뭐 이 깍지손은 현을 당기는 손이 깍지손이라고 했죠. 깍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깍지를 끼고 현을 당기기 때문에 깍지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팔꿈치가 처져서는 안 돼요. 아래로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유의할 점에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유의할 점을 바탕으로 설명을 요소요소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될 것이 이제 깍지떼기입니다. 깍지떼기를 왜 연습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처음에 활을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않았을 경우에 당기긴 당겼는데 이 깍지를 어떻게 놓을 줄을 모릅니다. 깍지를 놔줘야, 그러니까 현을 놔줘야, 깍지에서 풀어내 줘야 화살이 날아가는 것인데, 관역을 향해서. 근데 이거를 깍지를 풀질 못하고 엄지손가락을 펴지 못하고 쩔쩔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나 몇 번 이제 연습하면 뭐 되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 깍지떼기 연습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깍지를 낀 상태로 시위는 현이라고 했죠. 현. 약 10cm 정도만 당긴다. 10cm 정도만 당긴다. 이제 많이 뭐 더 당겨도 되지만 많이 당겼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여기서 10cm 정도만 당기는데 너무 많이 당겼다 놓게 되면 활이 망가집니다. 활은 접착되어 있는 그 소품이기 때문에 그 울림에 의해서, 비틀어짐에 의해서 활이 접착력이 떨어져서 활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러면 왜 활을 쏠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사실 화살대를 이렇게 걸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화살이 출전피를 통과하는 데까지 그 현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것이. 그런데 화살이를 끼우지 않았을 경우는 현이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트위스트 되듯이. 그러면 좌우로 흔들게 되면 결국은 활을 비틀어지기 때문에 활이 무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당기지 말고 한 10cm 정도만 놓는 것이 목적이니까 깍지를 어떻게 탁 펴느냐라는 것을 익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5cm라도 당겨서 일단 힘이 조금 들어간다 싶으면 거기서 엄지를 탁 풀어내는 그 연습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령은 이제 준팔은 이제 버티고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고 깍지팔의 당기는 힘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버틴다. 어느 정도는 딱 뭐 5cm든 10cm든 15cm든 요 정도, 10cm 이상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당겨가지고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엄지를 딱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시위를 당긴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시위를 당긴 깍지손의 검지, 중지를 풀어 깍지를 떼면서,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있고요. 엄지손가락이 있고 검지가 있고 중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으니까 깍지를 끼고
자, 이게 이제 깍지입니다. 깍지를 이렇게 안쪽이 있으면은 어떻게 안쪽과 바깥쪽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먼저 끼라고 그랬죠? 안쪽이 이렇게 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시 알아? 반대로 끼라고 했죠. 이렇게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이렇게 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앞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돌렸을 때 마음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꽉 끼어가지고 안 돌아갈 정도 되면 손가락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추죠. 이렇게 딱. 그래서 엄지로 손을 다 잡고, 자, 오늘은 이제 실현까지 하면서 하겠습니다. 엄지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검지로 이렇게 엄지손톱.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고 당기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빠져버리죠. 그래서 걸고, 그 다음에 검지로 이렇게 도와줍니다. 검지로 엄지손톱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약하다 싶으면 중지까지 해서 세 손가락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정도 당겨서 좀만 당겼다가 좀 버티다가 놓는 거죠. 이렇게. 자, 조금만 당겨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요령은 그래서 깍지손이 이렇게 깍지팔이 깍지손목은 긴장되지 않고 너무 뭐 힘을 쓸 필요 없죠. 이렇게 조금만 당기는 거니까 팔꿈치는 평평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붙여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당겼다가 놓으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당겨서 그죠? 다시 넘어갈 때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손목이 아닌 팔꿈치로 당기는 느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이 아닌 팔꿈치로 당기는 느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손목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로 당기는 느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 이해를 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당겼을 때 이거는 평평하게 처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좀 당기다가 그래서 딱 손목이 아닌 팔꿈치로 당기는 거죠. 이게 팔꿈치. 어깨 힘으로 당기죠. 어깨 힘으로. 여기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요것만 팔목으로 당기는 것이 손목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깨로 당겨서 놓은 다음에 딱 갖다 붙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느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제 연습을 통해서인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화살 먹이기입니다. 화살 먹이기에서 화살 띄우기를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죠. 화살을 띄울 때 자,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화살을 띄우고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화살을 띄운다. 이게 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팔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여기 보입니까? 두 손가락 검지와 중지 그 사이에 화살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검지와 중지로 오니 쪽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때
화살에 깃이 이렇게 보입니다. 깃이 여기 깃이 이거 이제 빨간 깃하고 여기는 이제 노란 깃하고 흰 깃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화살이 없어서 이제 여기 빨간 깃 두 개에 흰 깃 하나 이 화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노란 것이 빨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두 개 있는 쪽이 두 개 붙은 쪽이 좀 납작합니다. 화살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좀 납작하고 그것을 이 반대편은 그러니까 이 납작한 쪽이 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이게 직각으로 45도 각으로 45도 90도죠. 90도 그죠? 90도 90도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이 90도 각으로 하나는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두 개는 거의 넓적한 표.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붙어 있다면 이 흰 깃은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나가 있는 두 개가 넓적한 부분이 이 안쪽으로 나갈 적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반대로 흰 부분이 들어와서 나갈 때는 툭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 화살에 이제 이거 화살을 돌려가지고 돌리면서 이게 맞춥니다. 이 넓적한 쪽이 안쪽에 양쪽 날개 넓은 쪽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쭉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오니에다가 이제 끼우는데 오니에다 끼울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두 손가락으로 잡는 데까지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 화살을 끼운다. 그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주고 두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쪽을 놔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화살의 기습 방향을 맞춰서 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오니 부분이거든요. 이거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이제 혀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올려놓은 상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화살을 앞으로 밀어 넣으며 시위에 오니를 붙인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잡았죠? 이거를 엄지로 쭉 눌러서 하면 이게 오니 안으로 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른손 엄지로 시위를 눌러 오니에 화살을 먹인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여기 단계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납작한 쪽이 자 여기서도 지금 빨간 거 깃 두 개 흰 깃인데 흰 깃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은 깃이 세 개 있는데 세 깃이 붙어 있는데 두 개는 같은 색깔이고 하나는 다른 색입니다. 네, 검정 두 개에 뭐 흰 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같이 빨간 거 두 개에 흰 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노란 거 두 개에 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 깃을 살펴서 그림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개 붙은 이제 똑같은 색깔 두 개 붙은 이 넓적한 쪽, 넓은 쪽을 이 안쪽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저 바깥쪽은 어떤 색의 깃이 있겠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흰색입니다. 여기도 좀 흰색이 나와 있죠. 빨간색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화살을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로 끼게 되면 화살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출전 피해 나가면서 이 깃이
툭 튀어나온 깃이 툭툭 치면서 결국 깃이 다 떨어집니다. 화살이 망가지는 거죠. 물론 뭐 깃은 다시 달면 되지만 깃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날아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또 뭐 구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숙지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살대 붙이기입니다. 화살대 붙이기에는 턱 밑 붙이기, 입꼬리 붙이기, 귀 밑 붙이기가 있습니다. 턱 밑이라면 여기고, 입꼬리라면은 여기 입에 요 꼬리 요 부분입니다. 조금 요거보다는 이제 턱 밑보다는 올라온 것이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귀에다 붙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 2단계에서 중간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턱 밑에 붙이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활이 셉니다. 강궁인데, 강은 구셀 강자인데, 이제 강한 활이라는 거죠. 강궁이면. 강궁일 경우에 되게 이렇게 놓고, 관역을 또 이게 낮기 때문에 주먹이 이 앞에 있을 때, 이 눈 높이에서 이 촉으로 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촉으로 관역을, 어떤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역을 화살대로 볼 때, 이게 지금 눈 높이에서 낮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면서 관역을 향해서 직선으로 이게 돼 있는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령으로 이제 활을 쏘옵니다. 그래서 정보하면 이제 화살대로도 관역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턱 밑에 붙이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입꼬리 붙이기입니다. 입꼬리. 이럴 때는 중손 엄지손가락 부위로 관역을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설명하자면 이 앞에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턱 밑에 붙이기는 당겨서, 자, 당겨서 턱 밑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꼬리 붙이기는 그대로 당겨서 입꼬리 붙이는 겁니다. 딱 붙여야 됩니다.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 입꼬리에 붙일 경우는 주먹을 표를 어디로 보느냐면 엄지손가락 여기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 여기 이제 튀어나와 있죠. 여기로 이제 그 관역을 보는 것이죠. 화살은 여기 있고 표는 관역에 붙이는 것은 여기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엄지손가락 부위로 관역을 볼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귀에 붙이는 겁니다. 귀에 붙이는 거는 연궁, 여기보다는 이제 활이 상대적으로 약한 활을 사용할 때고, 중손, 이게 중손으로 관역을 보는데, 여기서부터 엄지손가락은, 자, 여기로 이제 손목하고 엄지손가락 끝, 이 관절 끝하고의 높이가 지금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자, 이것을 이 부분에 저기 손목 있는 부분이 여기라면 꼭지점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는 내리면 내릴수록 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방향이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같은 활의 세기에서 주먹을 내리는 것과 올리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엄지손가락 입꼬리 붙이기에서 중손 엄지손가락 부위로 관역을 볼 때와 중손으로 관역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 부위가 아니고 이 밑에 여기 이 부분으로 여기서부터 이 밑부분 반바닥 옆으로 이제 여기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활을 끼웠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볼 때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손목이
여기를 보는 이제 그 입꼬리 붙이기에서 여기에 관역을 내가 본다고 했을 때 주먹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것도 이렇게 내려와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서 화살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활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센 활이라면 내려와도 활의 세기에서 관역까지 갈 수 있지만 활이 약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들어야죠. 이렇게. 들어서 멀리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만이 되는 것이 활이 약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귓꼬리에 여기 이제 자, 알겠습니다. 자, 아까 똑같이 설명한 대로 지금 화살을 매겼죠. 그 다음에 당겨서 귀에 걸었을 때 여기는 만작을 끝까지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밀붙이기라고 하는데, 기밀붙이기는 근사, 이 다음에 근사 관역을 볼 때, 근사는 그는 가까울 근자입니다. 이게 멀 원자, 원사 근사라고 그러는데, 멀 원자를 써서 원사, 그리고 여기서 우리 활속에서 원사는 145m를 쏘는 것이고, 근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즘에 대학생들 간에 짧은 거리를 쏘는 그런 그 경기를 많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학교나 이런 145m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45m라는 게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뭐 야구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거기에 이제 상황에 맞도록 30m, 50m, 뭐 70m, 60m 뭐 이렇게 이제 놓고 활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깍지가 이게 귀가 높았을 때 높여주는 것은 높여주고 주먹을 내려야만이 깍지를 여기는 올리고 주먹을 내려야만이 덜 가는 거죠. 자, 반대로 이걸 내리고 이걸 든다고 한다면 더 멀리 가겠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 관역은 어떻게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걸 올리면서 주먹은 그대로 놔두고 올리면서 했을 때 화살은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먹의 높이는 같이 관역을 보고, 자, 내리는 것과 올리는 것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귀가 붙였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줌손을 움직이면서 거리를 맞추는 거죠. 이거는 갖다 대고. 그래서 이것은 근사 관역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근사를 할 때, 가까운 거리 관역을 쏠 때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깍지손과 줌손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기준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기준은 무조건 깍지손은 귀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내리고 올리면서 그 정도에 따라서 간역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잘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장기 대회가 145m하고 60m 그 활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5m를 쏠 때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지만, 활이 세다면 뭐 턱 밑에 붙이든지 아니 입꼬리에 붙이든지 하지만, 또 뭐 이 약한 활로 이렇게 귀에 붙이고 또 주먹을 또 들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60m를 쏠 경우는 이렇게 온이 귀 있는 쪽은 화살대를 귀에다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주먹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거리를 맞추는 것이죠. 이러한 요령도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뒤에 근사 관역을 보는 표 보는 방법은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줌팔입니다. 줌팔은 그러니까 활을 쥔 줌, 손, 팔이라는 것이죠. 줌팔.
그래서 준팔인데, 준팔의 팔꿈치, 여기 중금이라고 합니다. 팔꿈치는, 중금이는 안쪽으로 회전이 되어야 흔들림 없이 화살을 힘차고 정확하게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쪽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 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손등 이걸 바깥쪽이라고 보고 이 안쪽이라고 보고 합니다. 안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먹을 봤을 때, 그죠? 주먹을 봤을 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활쏘기에서는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움직이는 걸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미는 힘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깨뼈가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뼈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뼈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부터 연결되는 손목까지 연결되는 것은 뼈가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직선으로 여기와 같이 윗뼈와 어깨뼈와 팔꿈치 밑에 뼈가, 이 밑에 뼈가 있고 아랫뼈가 있고 윗뼈가 같이 일직선을 이루면서 정렬이 되는데, 정렬이 되게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끼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잡으면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윗뼈와 아랫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위에 어깨 축지뼈 이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설명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힘을 쓰려면 이렇게 돌려서 이 뼈와 이 위에 뼈가 일직선을 이루면서 직선을 이루면서 관역을 힘차게 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경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관절의 형태가. 그리고 이런 쏘임을, 활을 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에 엘보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리고 저리고, 그래서 활을 한동안 또 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팔꿈치를 이렇게 안으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손목서부터 손목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같이 도는 것이죠. 손목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돌려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화살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준팔은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연습하여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연습하여 활쏘기에 필요한 모양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 이제 벽을 짚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하고, 기둥이나 이렇게 대고서 돌리는 연습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활을 기울여 붕어죽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당기고 있는데, 여기 좀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깨뼈와 이 밑에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 밑에 손목까지의 뼈가 직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인다. 직선을 이와 같은 상태를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활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활도 반드시 세워졌던 것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세워졌던 것이 이렇게 돌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활의 기울기를 기울여. 붕어죽이 되지 않는다라고, 않도록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붕어라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붕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붕어는 이게 힘차게 살게, 이제 붕어 낚시를, 이게 붕어를 잡아서 보면은 힘이 있을 때는 앞바닥에 서서 이 등줄기에 있는, 지금 여기도 지금 손바닥은 하얗고, 좀 하얗고, 여기는 손등은 좀, 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릇에 담아놓은 이 붕어들이 힘차게 이제 팔팔할 때는 전부 시커먼 등줄기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붕어들이 이제 나중에 힘이 빠져서 죽게 되면 이렇게 제껴지면서 허연 배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비유한 겁니다. 붕어죽이 되지 말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죽머리, 죽이라고 한다면, 붕어같이, 붕어가 이렇게 힘이 빠져서 이게 배를 허옇게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뚝도 이렇게 보통 이 정도 되어 있으면 여기는 좀 검고 이 안쪽은 좀 하얗습니다. 흰 색깔이 더 납니다. 이 햇빛을 덜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이 햇빛을 덜 받은 쪽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것을 바깥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러면 붕어회가 팔팔했을 때 모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햇빛 받은 쪽이 시커멓게 나오게 된다. 이제 이것을 붕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활터에는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을 다시 되짚어서 자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구나. 뭐 팔뚝을 이렇게 제껴라. 또 뭐 이렇게 안쪽으로 뭐 회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붕어죽이 되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 이 소리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고, 자꾸 그것을 곰씹어 보다 보면, 아, 그것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말로 사법의 형태를 전달해 준 것이구나. 아,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활배움에, 활을 배우면서 또 하나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정신세계, 아니면 그들이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해할 수 있고, 와, 그래,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활을 기울여 붕어죽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해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활을 기울인다는 것과 붕어죽입니다. 활을 이렇게 활을 기울여 쏴야 되는데, 기울여야 되는데, 이렇게 활을 반드시 세우면 이렇게 이 팔뚝도 이런 현상이 됩니다. 자꾸 세우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팔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기기입니다. 당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당기느냐가 문제인데, 여기는 깍지 손목을 어떤 형태로 하면서 당겨야 되느냐, 그리고 화살 오니 부분입니다. 이게 화살의 촉 부분이 아니라 오니 부분을 깍지손 어디에 이제 이렇게 붙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림과 같이 깍지손 등을, 깍지손이라고 그러죠. 깍지손 등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깍지로 움켜쥘 경우,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은 여기서 이 화면을 봐서는 반대지만, 자신은 손목 팔끝이, 사람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시계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깍지를 움켜쥘 경우 시위가 중선 검지손가락 요거를 탁 치고 나가는, 훑으면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손가락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파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대로 여기 밑에 아랫부분 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먼저 보면, 여기서 깍지를 잡는 것도 이렇게, 자, 손목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계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손목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걸려서 현이 나갈 때 놨을 때 이렇게 탁 걸렸다가 나가는 거죠. 탁 치고 나가면서 이 손가락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현상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려면 이렇게 반대로 잡은 이게 깍지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것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면 걸리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서 이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벗어나게 이렇게 벗어나게 최대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놓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 사이와 엄지와 검지 사이로 현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드러났을 경우는 나가지 못하고 이게 걸려서 이게 툭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평평하게 된다. 그때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안으로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그거를 설명했고 손등을 이렇게 꺾어지 이렇게 돌아간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하면 깍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평평하게 만들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손목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 하고 평평하게 만들면 직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직각을 이루면서 당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김에 힘이 실리게 되고 시위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조금밖에 끝에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당기면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돌리게 되면 90도가 걸려서 닿는 면적이 늘어나서 당기는 힘을 길러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이 실려야 되고 시위가 검지손가락을 훅 튀어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돌리게 직선을 만들고 손등을 평평하게 하고 깍지는 직각을 이루고 이 상태에서 놓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 사이로 현이 빠지면서 손가락을 훅 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깍지가 이렇게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약간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90도가 걸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의 위치인데 화살의 위치도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꼭 끼도록 이렇게 요 사이에 꼭 끼도록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위로 올려서 이제 잡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잡는 것은 이게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혹시 화살이 빠질까봐 걱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와 아귀로 약간을 지지를 하면서 잡으려고 이제 보통 덜 깊게 이렇게 깊게 집어넣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까지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화살을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놓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화살이 안 나가고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로 이 정도 여기 관절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검지손가락의 이 부분을 갖다 지지를 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짝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화살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의 위치는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잡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당기기입니다. 당기기는 활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당기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궁체가 형성이 됩니다. 당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당기는 쪽의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길 때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손등이 들리고 손목이 꺾인 상태의 중소는 당기기를 충분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깍지선 손목에 힘이 주어지지 않도록 긴장을 풀고 손등과 손목을 평평히 편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을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당기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줄 필요가 없죠. 이제 중손도 뭐 꽉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손등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피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면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꺾이면은, 자, 꺾였을 때의 이 팔 모양은 이렇게 팔꿈치가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꺾이면 꺾을수록. 그죠? 그러면 당기는 것도 요렇게 당기게 돼서 현을, 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마나 당겨, 이 화살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이 처음에 활을 당기려면 되게 이렇게 해야 당깁니다. 팔꿈치를 처진 상태, 팔꿈치 들 줄을 몰라서. 자, 팔꿈치를 들게 되면 얼마나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팔꿈치가 들렸을 때는 뒤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지만, 다시, 여기서, 팔꿈치 처지게 되면 이러고 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손의 당기기를 손등이 들리고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손목이 들리고 손목이 꺾인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림에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팔꿈치가 오르락내리락, 이거 팔꿈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있으니까, 그래서 팔꿈치를 평평히 펴서 피면은 중팔도 올라가서 많이 당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기기 전에는 온몸에 힘을 풀고 당기기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힘을 쓴다. 자, 당길 때는 이거죠. 이게 화살을 먹이면서 화살 먹이는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여기에 숙지를 하면 됩니다. 출전피에 떨어지지 않도록 화살은 받치고 걸고, 자, 여기서 당기게 됩니다. 팔꿈치가 들려있죠? 당기는데 이 정도에서 쭉 당기면서 힘이 더 가해지는 거죠. 쭉 서서히 오면서 쫙 갖다서 촉이 완전히, 촉끝이 완전히 이 손가락에 닿을 때까지 쭉 잡아당기는 것이죠. 서서히 힘을 씁니다. 중선의 힘을 풀고 화살 때는 엄지손가락을 받쳐서 출전피에 붙인다. 출전피에 붙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앞에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당길 때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화살의 위치가 요 출전피, 여기서 이제 화살표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올라가 있도록, 화살대가 올라가 있도록 그렇게 해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받치지 않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화살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시 출전피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출전입니다. 나갈 출, 화살 전. 이게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죠. 엄지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딱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어놔라,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목 힘이 아닌 깍기선 팔꿈치부터 어깨, 축지, 날개뼈까지 근육으로 당겨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손목 힘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손목 힘으로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 축지 전체로 하는데
뒤돌아섰을 때 이 뒷날개가 이쪽 날개, 중판의 날개하고 이렇게 붙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힘, 그 근육까지로 이렇게 당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약간은 설명을 하면, 여기는 이제 중팔 쪽이 되는 거고, 여기 이게 중팔 쪽이 이쪽이고, 여기 깍지손팔이죠. 그래서 요 날개뼈가 이렇게 오므라져 붙도록, 그렇게 이제 이 전체적인 이 팔 근육, 여기는 버티는 근육이 되는 것이고, 팔을 버티는 근육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당기는 근육인데, 당기는 근육은 이 전체적인 팔꿈치, 손목이 아니라 이 어깨죽지, 팔꿈치 어깨죽지로 해서 날개뼈까지 쓰는 힘을 가지고 당겨서 당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깍지손 팔꿈치가 어깨보다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면 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팔꿈치가 어깨보다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평을 유지하면서 당겨야 된다. 다음은 이제 깍지팔입니다. 깍지팔의 이제 모양인데, 자, 앞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쉬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깍지팔이 이렇게 어깨 축지하고 같이 수평을 이뤄야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팔꿈치가 처져 있죠. 처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선의 높이에 따라서 이 팔꿈치도 같은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높이 처지지 않고 이렇게 이것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깍지팔 손목이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펴져 있는데,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가 처지게 되고, 팔꿈치 처짐으로써 이렇게 밑으로 와서 충분한 당김이, 이것이 아니라 충분한 당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위를 당길 때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져 자세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같은 얘기죠. 팔꿈치가 이렇게 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깍지팔 손목이 꺾이지 않은 평평한 상태로 당겨서 깍지팔 어깨와 팔꿈치가 수평을 이루게 한다. 지금 이 전체적인 모양이 중선과 같이 이렇게 쭉 대칭을 이루면서 수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화살대의 방향, 이 각도와 내 팔꿈치와 중선의 각도를 같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당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정리해보면, 앞에서부터 정리해보면, 팔꿈치는 절대로 터져서 안 된다. 그 다음에 깍지손, 당기는 손의 손목은 꺾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꺾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평평하게 해야 된다. 팔꿈치도 어깨 높이로, 어깨 축지 높이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쳐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길 때는, 화살을 당길 때, 당기면서 주의할 거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어깨도, 어깨 축지, 팔꿈치, 손목, 그리고 화살대 출전피에 붙이는 거, 엄지손가락을 펴서 갖다 붙이는 거, 뭐 구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끼우리면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게 펴줍니다. 활을 많이 끼우리는 활쏘기에서는, 반드시 세우는 거에서는 구부려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세울 때는 이렇게 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소순뼈로 이렇게 받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활을 끼우리는 이제 경우, 많이 기울이는 활쏘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받쳐주는 것이죠. 술점피에 붙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속에서 중요한 것은 당김에서 중요한 것은 당기기가 중요한데 당김에서 중요한 것은 깍지 팔 손목과 팔꿈치를 어떻게 해서 당기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중손과 깍지손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거궁이라고 하는데 들것자의 활궁입니다. 이게 활을 들어 올릴 때의 높이. 그 높이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중손이 내가 이제 깍지를 잡았을 때 중손을 높이 이렇게 들어서 여기 좀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높이 들어서 당기느냐 눈 높이에서 당기느냐 아니면 더 밑으로 당겨서 밑에서 들어 올리면서 당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손이 눈 높이에서 조금 더 올리죠. 그 다음에 이마 위로 번쩍 들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손 눈 높이에서 두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중심과 자 이랬을 경우 이제 그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 이 상태에서 쭉 뻗어 있으면 화살이 어떻게 됩니까? 당겼을 때 내가 이 당길 수 있는 정도가 화살 끝에 여기 촉이라면 그죠? 여기까지라면 요게 한계입니다. 요게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한계일 때 내가 당길 수 있는 당겨서 올 수 있는 이 화살대 끝이 여기입니다. 뻗어낼수록 이건 여기에 옵니다. 그러면 당기는 것도 요 정도만 당기게 되는 거죠. 요 정도만. 그게 아니라 우리 활은 더 많이 당겨야 되는데 더 많이 당기게 되면 빠져버리죠. 이게 좋아서 빠져버립니다. 빠져서 활을 쏠 수가 없죠. 빠지니까.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들게 되면 자 눈높이에 이렇게 들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와 있습니까? 여기서 내 몸의 중심에서 이만큼이 더 가 있는 거죠.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더 가는 거죠. 더 들면 더 가는 거죠. 자, 더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내리면 이렇게 됐던 것이 들면 들수록 뒤로 더. 자, 여기 보세요. 내렸을 때는 이게 쭉 내렸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들면 들수록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밀려나가는 만큼 뒤로 더 당길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뒤로 당기는 조건을 하려면은 주먹을 내뻗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들어서 당겨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당기는 품에서. 근데 주먹을 들어서 당기는 것이 사실 힘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손을 그냥 눈높이에서 쭉 뻗어놓고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당길 수 없는 궁체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활이 센 것을 하면은 싼 것은 애초에 그 활의 세기를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약한 활을 쏘게 되면 약한 활로 연습하게 되면 주먹을 들어서도 활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로 당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활을 약한 걸로 시작을 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제 주먹이 올라갔죠. 중손 위로 머리가 올렸는데 보면은 여기 중심선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갔던 화살을 그 길이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럴 때 촉은 어차피까지 화살촉은 당겨야 되고 뒤로 이 부분에서 뒤로 이만큼이 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닿던 것이 중심에 있던 것이. 그러면 요 고대 내려오면은 당김이 요 정도 깍지선이 왔던 것이 뒤로 더 나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에 깍지선을 팔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을 이 몸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붙이는 것은 이 부분이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화살의 방향이 촉은 어차피 끝까지 당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 팔꿈치가 바깥으로 몸에서 벗어나 있을 때 이렇게 화살은
화살은 더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직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직선이 돼야지. 지금 이 화살이 방향이 그대로 진전이 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관역은 반드시 정면으로 가야 돼,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뒤로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붙이는 겁니다. 이 팔꿈치를 최대한. 요것을, 이 간격을 최대한 줄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 팔꿈치가 이 귓바퀴에 닿도록, 이마에 닿도록 잡아 당겨서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깍지선팔 붙이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인 상태에서 들어서 당기게 되면은 큰 근육, 어깨 근육의 큰 근육이 움직이고 관절이 움직이면서 충분히 뒤로 당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만작입니다. 아까는 만작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활을 충분히 다 당겼을 때의 모양을 당기는 것을 만작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화살의 길이만큼밖에 당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 어깨 축지는 여기 있는데 지금 턱 밑에까지만 당긴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강궁을 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주먹을 더 번쩍 들어서 당겨가지고 이 어깨 축지까지 당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랬든 저랬든 어차피 이렇게 활을 끝까지 촉까지 다 당겨서 버틸 때를 만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손과 깍지팔의 양쪽 날개 축지가 최대한 붙도록, 깍지팔의 양쪽 날개 축지, 아까 등 근육을 봐주었습니다. 등 날개 축지가 최대한 붙도록 깍지팔에 힘을 주어서 당긴다. 분문에 힘을 주고 하단전에도 팽팽하게 하면 중팔도 단단히 고집니다. 분문은 이제 항문이죠. 똥구멍. 거기를 힘을 주고 하단전도 이 앞에 단전도 단단하게 하면 중팔도 단단히 고정시킨다.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많이 옆으로 돌아서서 강궁을 쏠 때 이런 상황이 부르는 거고, 상하체를 비틀어 쏘는 그런 사법에서는 이게 일부러 힘을 주어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당김에 의해서 상체가 비틀어지고 하체는 버티고 상체가 뒤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일부러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당기는 궁체를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사법도 있다. 이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작 후 깍지손이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어깨 축지와 깍지팔에 힘주어 버틴다. 앞으로 밀려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만작한 상태거든요. 화살촉이 이제 여기 붙었습니다. 상사가 여기고.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다가 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당겼다가 슬슬 앞으로 이제 밀려나갑니다. 퇴촉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 쪽에, 이 어깨 뒤, 이 등 뒤에 있는 날개 축지부터 이 근육으로 당기고 있어야지 손목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몸의 전체가 앞으로 숙어지거나 뒤로 제껴지거나 하지 않게 턱은 당기고, 턱은 당겨서 아래로 당겨서 붙이고, 그리고 온몸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살촉이나 상사가 엄지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올 때까지 당긴다. 화살을 일정에 당겨야 나가는 거리도 일정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만큼 뭐 덜 당겨서 여기 이제 화살촉 여기 나갔을 때하고 다 당겼을 때하고는 거리도 문제지만 방향도 달라집니다. 방향. 왼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으로 나가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만작했을 때의 궁체는 몸은 똑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턱은, 얼굴은 저쪽으로 돌려서, 시계 당기는 쪽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턱을 아래로 밑으로 처지게, 턱이 들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살촉은 갖다 붙인 다음에는 발시할 때까지는 밀려나가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퇴촉하지 않도록 힘을 날개축지와 어깨, 그리고 팔꿈치,
이 전체 힘으로, 손목 힘이 아니고 이 전체 힘으로 당겨서 버티면다 발실해야 된다. 여기 좀 보는 게 이게 출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화살촉이고 이 부분은 상사라고 합니다. 화살대하고 그 사이에 상사. 여기까지 딱 갖다 붙여서 이것을 만작이라고 합니다. 붙였을 때. 뭐 여기서 만작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은 만작이라 할 수 없죠. 다 당기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만작을 한다면은 만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작을 한다면은 이것을 계속 그 힘을 유지하고 계속 붙여놓은 상태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표를 맞추고 표를 본 다음에 딱 화살을 발실을 하는 것이 만작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작을 했다가 하더라도 했다가 나중에 화살이 지지지 밀려나가는지 뺏기게 되면 이것은 만작 형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발시입니다. 발시라는 것은 이게 출발할 때 발이죠. 화살을 씁니다. 화살을 쏘는 겁니다. 현에서 떨어져서 화살이 튀어나가는 것을 발시라고 합니다. 발시란 깍지떼기와 동시에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해할 수 있죠? 이때는 가슴은 펴고 등 쭉지는 오물이며 퇴척이 되지 않도록 힘껏 당겨 버틴 다음 겨냥점이 보이는 순간 호흡을 들이키며 맹렬히 발시한다. 자,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서 들어와 있을 때 이것이 퇴촉이 되죠.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어깨 힘과 팔꿈치, 어깨 축지 날개 힘을 쓰고 그 마지막에 숨을 들이키면서 힘을 쓰라는 것은 꼭 그걸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발시할 때는 맹렬히 발시한다는 것이 그와 같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힘을 쓰면은 결국은 힘이라는 것을 버티는 힘에서 더 당기는 힘 쪽이 돼야 되지, 당기는 힘, 뺏기는 힘 쪽으로 가면 화살은 항시 일정하게, 이것이 편차에 따라서 일정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더욱 힘을 써서 화살을 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발시 형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궁재원칙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거기 보면 전추태산, 주먹은 전추태산, 앞에, 앞전, 추, 받들다, 받치다, 태산을 받치다. 실제로 중국에 가서 태산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허벌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그 태산입니다. 그래서 그 태산을 받치듯이 이렇게 힘껏 받치듯이 이건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깍지는 당겨서 놓는데, 여기서 당긴 상태에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는 경우와 이렇게 뒤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과도하게 이렇게까지 뻗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까지는 반동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일부러 하는 짓이라 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 여기서 높기 때문에 더 힘을 마지막에 맹렬에 봐서 힘을 쓰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모양을 후아콤, 전추태산 후아콤이라고 하고, 뒤, 쥘, 악자, 홈이 호랑이 꼬리를 꽉 쥐듯이 쥐은 상태에서 발시하라. 그 다음에 앞에 것은 전추태산 반려호밀입니다. 쏘는 것은 무어와 같을 여자입니다. 호랑이 꼬리 모양이 돼야 된다. 호랑이는 꼬리가 상당히 고행관데 그 꼬리가 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게 축 처지면 땅바닥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니까 이게 끝을 이렇게 살짝 들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호랑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랑지 끝은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쏘는 모양은 호랑이 꼬리와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시 후에는, 자, 두 손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와서 앞에 하단전에 중손과 깍지선은
하단전에 모은다. 이때는 이제 여기서 힘을 꽉 쓰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후 이렇게 숨을 내쉬며 중소가 깍지소를 하단전에 모은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팔석이 기초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세밀한 사법에 관한 활쏘기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